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에 대한 타당성을 둘러싸고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 등에 맞서서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6개 LPG 공급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는 날짜의 국정감사에서 4대강 본사업비의 절반을 분담하는 수자원공사의 사업 참여 타당성 등을 놓고 설전을 펼쳤습니다. 강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공의 4대강 사업 법적 타당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은 정부가 수공의 투자비 회수를 지원하더라도 법률상 문제는 남아있다고 공세를 더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내부 검토에서도 밝혔듯 4대강 하천 사업은 수공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은 국토부가 수공의 4대강 본사업비 8조 원에 대한 이자 부담을 약속했지만 예산은 국회가 결정한다며 수공을 압박했습니다. 투자비 회수는 해결됐다고 그러시다. 앞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근데 법률상의 문제는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이 보냈잖아요. 투자비 회수만 보냈습니까? 국토부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공의 이자를 부담하겠다라고 한 약속이 정당한 약속입니까?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참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김성태 의원 등은 대법원 판례를 볼 때도 4대강 하천 사업은 수자원공사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효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수자원공사의 하천 개발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었다며 4대강 사업이 정략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례에 기초해서 판단할 때 수자원공사가 4대강 관련한 사업을 위탁받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그다음에 하천 정비를 비롯해서 주변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수자원공사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강인영입니다. 한국노총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맞서서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한 총력 투쟁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노사정 대화기구를 제안했습니다. 이희진 기자입니다.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는 등 정부 여당과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이어온 한국노총이 대정부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대해 강수를 두고 나선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한 채 청와대 주요 인사와 일부 경제 관료들이 밀실해서 노동조합 말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노동운동을 탄압하려는 경제관료들의 어처구니없는 행위에 엄청난 자괴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그러한 작태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사례건 투쟁을 돌입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오는 15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해 총파업과 정책연대 파기를 결의하고 다음 달 7일에는 2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대신 한국노총은 양대 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그리고 노동부와 노사정의 6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새로운 틀에서 진정한 노사 상생과 사회 통합을 모색하려는 이번 제안을 정부가 거부해 사회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야기된다면 모든 책임을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BS 뉴스 이희진입니다. 다음 주부터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달 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 이어서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서 오는 12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투기 지역에만 적용되던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 상환 비율이 수도권 비투기 지역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또 수도권 비투기 지역에 대한 담보 인정 비율은 현행보다 10%포인트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석유 액화가스 공급회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서 조사 중인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PG 담합의 과징금 규모가 1조 원대인지 묻는 조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대략 그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정호열 위원장은 현재 조사를 마무리해서 업체들에게 공정위 심의 사항을 전달했다며 이에 대한 업체들의 이의 신청을 받고 다시 공정위 검토를 통해 최종 제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살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영구 장애를 입힌 조두순 재판에서 재판부가 음주 심신 미약을 인정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 논의 단계부터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강은석 기자입니다. 조두순 사건에서 당시 재판부는 술에 취해 사리 판단을 할 수 없었다는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낮춰줬습니다. 이 탓에 술을 마신 사람의 심신미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었는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논의 단계부터 일부 위원들이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양형위는 음주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 취한 상황을 감경 사유로 인정해주는 관행은 문제지만 일단 술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판단되면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정상인과 비교했을 때 술 취한 성범죄자의 양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며칠 뒤 열린 정기회의에서는 음주에 대한 재판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판단은 법 논리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스스로 술을 마셨다면 그로 인한 성범죄의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한다는 국민 법감정과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 탓에 교통사건에서는 음주가 가중사유가 되면서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감경사유가 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음주 감경의 빈틈을 빗대 법정이 술을 먹인다는 웃지 못할 우스개까지 떠돌 정도입니다. 한 법조 관계자는 음주가 성범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변호사들이 멀쩡한 피고인을 만취자로 몰고 가기도 한다며 양형 기준의 맹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강은석입니다. 계절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은 고령의 노인이 최근 사흘 동안 3명이나 숨졌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일단 사망 원인은 백신 접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부 최승진 기자입니다. 어제 전북의 한 보건소에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고 귀가한 81세 여성이 흉부 통증으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6일에 수도권 내 한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맞은 81세 여성은 부위 통증과 오한 그리고 근육통 증세로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서울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귀가 중이던 86세 남성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심장마비로 결국 숨졌습니다. 최근 3일 사이에 계절 독감 백신을 맞은 고령의 노인 3명이 잇따라 숨지자 보건당국이 긴급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책협의회 회의 결과 3건 모두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예방접종 이상반응 대책협의회는 동일 조건에서 생산된 백신을 맞은 접종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특이 이상 반응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 모두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사망하신 3분 모두 고령의 고혈압, 뇌경색, 당뇨 등의 지병이 있었고 그 사망 원인의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을 찾기는 힘들다고 결론 나왔습니다. 전문의들은 이에 따라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맞을 경우 만성 질환자와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의 상담을 받고 예방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병무청이 군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직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오늘 각종 편법으로 병역 이행을 기피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우대받는 사회 풍토가 조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 병무청과 국방부가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여성계의 반발과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됐습니다. 18호 태풍 멜로르가 오늘 새벽 일본에 상륙해서 오사카와 도쿄, 나가노현 등에 폭우가 내리면서
8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1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와카야마 현에서는 신문을 배달하던 50대 남성이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깔려 숨졌고 전국에서 강풍과 폭우로 3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나가노현, 아이치현 등 중부지방에서는 3천여 세대가 긴급 대피했고 5,500여 채의 가옥이 물에 잠겼습니다. 위증을 해준 변호사에게 60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던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잇따른 비리와 성추문에도 자유롭게 해줬던 고위공직자 면책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탈리아로 함께 가봅니다.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 총리를 형사소추로부터 보호해줬던 고위공직자 면책특권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Autentiche farse. Io sottrarrò qualche ora alla cura della cosa pubblica. Gli italiani gli caricano viva l'Italia, viva Berlusconi.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베를루스코니는 부패 혐의에 대한 재판 재개로 사임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베를루스코니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했다며 자신은 사임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난 시위대가 은행 유리창을 깨트리고 외국계 상점문도 거침없이 부숩니다. IMF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불만을 품은 이들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IMF와 세계은행의 연차 총회에 항의 중인데요. 결국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써가며 강제 해산시키고 과격 시위를 벌인 100여 명을 붙잡고서야 모든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한 거리. 웃옷을 벗은 남성이 길 가던 여성에게 시비를 겁니다. 하지만 곧 반격을 받고 나가 떨어지는데요. 알고 봤더니 여장을 한 남자 격투기 선수였습니다. 결국 이 남성은 시비를 거는 모습이 CCTV에 잡혀 얼마 안 돼 체포됐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역과 서해 5도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 19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과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8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